토마스 국제어학원 제이콥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까요? 부 밑줄 긋고 부가적인 사, 말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라는 건 부가적인 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꼭 문장에서 필요한 느낌이 드나요? 문장에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더 괜찮은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드나요?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사라는 건 부가적인 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쓰면 뭔가 좀 더 느낌을 정확하게 잘 살려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부사의 쓰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주로 동사, 형용사를 꾸며준다. 자, 예문을 보면 Sarah sings. 자, Sarah는 노래한다. 노래를 한다. 근데 뒤에 beautifully. 어떻게 노래하죠?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게 Sarah인가요? 아름답게 노래한다는가요? 즉, 아름답게 노래한다. 즉, beautifully가 sings를 꾸며준다고 화살표. 그러니까 sings라고 하는 동사를 부사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가적인 말입니다. beautifully를 문장에서 삭제하면 어떨까요? 말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뭔가 느낌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beautifully와 같은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This math question is very difficult. 이 수학 질문은, 문제는 매우 어렵다. 자, 여기서 이 매우라고 하는 very는 매우이다인가요? 아니면 매우 수학 질문인가요? 매우 어려운인가요? 그렇습니다. very가 difficult를 꾸며준다고 화살표, difficult 밑줄 긋고 형용사죠. 어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very가 바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부가적인 말로서 difficult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ery라고 하는 부사가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즉, he came home. 그는 집에 일찍 왔다. quite early. 꽤 일찍. 자,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자, early의 동그라미. 이 early는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맞습니다. early는 came으로 화살표. 바로 왔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는 집에 왔다. 일찍. 자, 일찍은 일찍 왔다. 즉, early가 came을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quite, 꽤, 매우라고 하는 quite는 뭘 꾸며줄까요? 꽤 그인가요? 꽤 왔다인가요? 꽤 집인가요? 꽤 일찍인가요? 꽤 일찍이죠. 그러니까 quite는 earl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early라고 하는 이것도 부사인데 이 early라고 하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이 quite라고 하는 이 부사는 또 다른 부사인 early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해석해서 그 표현이 연결되면 바로 그것이 부연 설명, 즉 꾸며주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uckily, 운이 좋게도 I got free tickets. 나 얻었다 공짜 티켓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이 좋게도라고 하는 lucki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운이 좋게도 나는인가요? 운이 좋게도 얻었단가요? 운이 좋게도 공짜인가요? 운이 좋게도 티켓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게도 내가 공짜 티켓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전체를 운이 좋게도가 이끌고 있고 운이 좋게도가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한다라고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사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가장 큰 것은 형용사에 보통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sadly, 자, 우리가 sad, 슬픈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sadly, 슬프게가 되는 것이고 slowly, 느린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slowly가 되면 느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oud, loudly, kind, kindly, real, really, beautiful, beautifully가 바로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y로 끝나는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은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면 됩니다. happy, happily, easy, easily, lucky, luckily, heavy, heavily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fast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사로 빠르게란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early 보면 이른, 일찍, late, 늦은, 늦게, high, 높은, 높게, hard, 어려운, 열심히 하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다음, 부사에 만약에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경우를 헷갈려 하는데 hard가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 뜻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hardly는 완전 전혀 다른 무슨 뜻?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high는 이거 자체가 높은, 높게라고 하는 형용사와 부사 뜻이 있는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매우 highly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te는 늦은, 늦게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최근에 lately가 되고요. near 가까운, 가까이에 네 거기에 ly가 붙어서 nearly 그러면 거의 그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하나씩 보면 Cars move slowly. 자동차들이 움직인다. 천천히, 느리게. In rush hour. rush hour는 붐비는 시간대죠. 자동차들이 움직인다. 자, 그럼 여기서 slowly, slow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었고 이것이 move로 화살표, 동사 움직이다라고 하는 move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I got up late. 자, late는 늦은, 늦게라고 하는 형용사와 부사 뜻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그러면 뒤에 늦은인가요? 늦게인가요? 늦게라고 하는 부사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나는 일어났다. 늦게. 그러면 late도 got up을 꾸며주고 있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가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Susan was late. 그러면 이때 late는 수잔은 늦었다. 그러니까 late 밑줄 긋고 늦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late는 부사, 늦게로 사용됐고 밑에 late는 늦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것이죠. For class again, 수업에 또다시. Mike is working hard. 그러면 Mike는 일하고 있는 중이다. hard, 딱딱한인가요? 열심히인가요? 열심히죠. Mike는 일하고 있는 중이다. 열심히. I hardly know her. 그러면 여기서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근데 뒤에 know니까 나는 거의 그녀를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빈도부사, 빈도의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빈도라는 건 동그라미 횟수입니다. 횟수. 자, 예를 들어서 never,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0%. seldom, rarely.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hardly. 무슨 뜻인가 하면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often, 종종, usually, 보통, always, 항상. 그래서 지금 보면 일어나는 발생의 횟수대로 순서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항상 일어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일어나는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에서 중요한 건 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비조디 일반 앞. 즉, 비동사와 조동사가 있을 때는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다 쓰는 것이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정리해보면 빈도부사는 어디? 비조 뒤 일반 앞.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면 자, Laura is의 동그라미 비조 뒤 일반 앞 그랬는데 비동사가 나왔나요? 그렇기 때문에 always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비동사 뒤에 사용이 됐습니다. Laura는 항상 바쁘다. 주말마다. Tom sometimes plays the guitar.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plays의 동그라미. 일반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sometimes라고 하는 빈도부사는 비조 뒤 일반 앞. 그래서 sometimes play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자, 첫 번째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왜? 부사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요? 부가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사를 만드는 건 형용사의 ly나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꾸고 ly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가 의 뜻을 다 지니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고 부사에 ly가 붙었을 때 전혀 다른 의미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빈도부사에서는 비조 뒤 일반 앞 이게 중요하죠. 자,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인출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콥이었습니다.